네, 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테스트네이션 대학 백과사전이라고 해가지고 각 대학별로 정보들을 좀 추합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여기 나오는 정보들이 근데 저희가 다 쓴 건 아니고요. 이제 나무위키라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맞는 정보들은 맞는 정보대로 넘어가고 좀 잘못된 정보들은 수정을 해보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정보는 추가적으로 줘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같이 한번 대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흥미를 가져하는 대학교를 가지고 왔는데 뭘까요? 미국 대학에서 항상 나오는 미국 대학 하면 여기죠. 바로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하버드 유니버시티라고도 부르고 저희가 뭐 하버드 컬리지라고도 이제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하버드 유니버시티라고 일단 표기가 돼 있네요. 두 개의 차이가 뭐죠? 유니버시티 컬리지. 왜냐면 구글에다가 하버드 컬리지라고 쳐도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사이트로 들어가진단 말이죠. 네네 맞아요. 이유는 그냥 크게 유니버시티는 대학원까지 포함된 거, 컬리지는 대학원이 없는 거. 그래서 리버럴 아츠 학교들이 대부분은 이제 대학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비머드를 가면 대학교만 이제 언더그래드 학사만 있으니까. 하버드 네. 컬리지 또는 뭐 포모나 컬리지 이런 네, 데는 대학원은 없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된다라는 그렇다고 거죠. 해서 컬리지랑 그 유니버시티랑 크게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네.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딱 로고가 나와요. 굉장히 예쁜 로고가 나오고 중간에 이제 베리타스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이 하버드의 색깔이 크림슨색이라고도 하고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버드에서 이 빨간색이 상징적인 색깔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이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뭐 예일은 파란색이고 그렇죠. 뭐 다트넛은 초록색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아이비는 하나씩 정해져 있죠. 프린스턴은 주황색이고, 주황색이 있고, 콜롬비아도 살짝 연한 파랑색이고 그렇죠. 이런 색상을 정했던 이유가 지금은 이제 막 풋볼이랑 바스켓볼이 지금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로잉이었어요. 배를 타서 이제 그 경기를 하는 이 색깔을 고른 것도 이게 창시가 1636년으로 맞아요. 돼 있죠. 이때 색깔을 고른 게 아니라 1800년도쯤에 골랐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하버드라는 학교는 굉장히 작은 하우스에서 시작을 했고 원래 이제 가장 처음 학교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하버드에서 졸업한 애들이 다 만든 학교들도 있고 뭐 예일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하버드를 따라왔지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버드를 가장 이렇게 존경하고 높게 보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색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하버드가 먼저 정한 색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우연하게 정했는데 찰리스 엘리엇이라는 옛날에 프레지던트 하기 전에 로잉 팀에서 자기네들 월스맨한테 행커치프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돼 있는 색깔을 하나 정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빨간 행커치프를 다 나눠줬거든요. 이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학생 시절에 욕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그런 것 같아요. 프레지던트가 돼가지고 약간 그때 있었던 좋은 기억을 담아가지고 완벽하진 않는데 그런 걸로 들었어요. 그런 썰이 가장 유명한 하버드 갔었을 때. 그래서 뭐 다른 대학들이 이제 그 이후 하버드를 따라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정하게 된다. 네네네. 로잉 시합을 할 때. 그쵸. 왜냐면 자기 학교에 구분이 안 레프레젠티브한 컬러가 있어야 되고 마스코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크림슨색을 하버드가 네네네. 정하게 됐다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설립은 1636년 가장 오래된 미국의 사립 대학 중 하나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하버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하버드에 대해서 보면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이제 케임브리지에 있는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한 존 하버드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다고 나와 있죠. 38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이자 전 세계 수재들의 집결지로 꼽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잘못된 정보나 그런 뭐 짚고 넘어가야 될 정보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게 그 나무에서 온 거죠? 네, 그쵸. 존 하버드는 틀렸네요. 요 내용. 존 하버드에 의해 이 사람 세워졌다. 얼굴도 모르고요,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하버드에 기부를 한 사람이지, 실제 이 하버드를 만들고 세운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로 세운 사람들은 아무튼 여러 사람이 만든 건 알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모여서 만든 거죠. 한 명이 이렇게 주에서 만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절대 존 하버드는 아니고 존 하버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얼굴도 몰라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동상 하나가 있잖아요. 하버드에 가면은 발 하나 되게 그쵸? 깨끗이 이제 하도 만져가지고 존 하버드 동상이 네, 이제 근데 그 존 하버드 동상도
누군지 모르고 만든 거라서 그냥 베네팩터였었던 후원자. 것 같아요. 예. 후원자의 이름에 등록돼 있는 그냥 사람. 후원자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케임브리지를 대학교로 졸업한 존 하버드에서 설립이 된 게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 하버드는 다 알고 있는데. 진짜 한마디로 국립대학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국가에 그럴 의해서 거예요. 세워졌고 존 하버드 후원자를 통해 하버드가 성장했다. 뭐 이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 명문 대학 중 하나이자 전 세계 수재들의 집결지 이거 만든데 독보적이진 않다. 왜 독보적이지 않죠? 요즘에 이제 좀 그쵸. 다른 휘청휘청한가요? 다른 학교들이 대단한 얼루미나이들의 배출을 많이 하니까. 아, 옛날에는 하버드가 정말 제일 좋은 학교였고 그리고 다 몰렸잖아요. 이 정도 치고 할게요. 과거에는 부동의 1등이었지만 다른 대학들이 그 자리를 네. 노리고 있다. 괜찮은 것 대표적으로 같아요. 예일이 이제 네, 있겠죠. 네. 예일이 그냥 완전 거의 다 2등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다음 이제 정보를 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미국 대통령 억만장자 국제기구 및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해낸 대학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 저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8명인 걸로 알고 있고. 유명한 저희가 딱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 Theodore Roosevelt? 루즈벨트 2명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네, 당연히. 이제 버락 하버드 오바마.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조지 워싱턴 부시 그리고 존 F 케네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 그래서 많은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하버드 출신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국가의 정계, 법조계, 재계, 문화계, 언론계, 학계 그러니까 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등 최고 위치에 포진되어 압도적인 동문 인맥을 자랑한다. 학연의 네. 힘이 장난이 맞아요. 아니다. 뭐 당연하죠. 또한 전 세계 대학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네임밸류나 대학 브랜드 평판이 가장 높으며 재단 기금이 돈이 가장 많은 대학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네. 오. 제일 맞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이것도 절대 틀린 말은 아니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국방비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돈을 가지고 있네요. 20에서 30조나 40조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멘트라고 해서 졸업생들이 이제 후원을 하는 재단의 거죠. 졸업생도 그렇고 그냥 rich people. 돈 많은 사람들이. 네. 유키즈에서 어떤 여성 회장님이 우리 카이스트에 100억인가 저 150억 그거 본것 같아요. 기부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카이스트 졸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국가의 발전, 대학의 발전을 자기가 위해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이렇게 인재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사람 이름을 까먹은 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 기금이 많이 오겠죠, 하버드라는 대학에서. 네네. 다음은 이제 역사를 한번 볼 텐데 사실 나무 위키에 굉장히 길게 적혀 있는데 짧게만 가지고 왔어요. 다 네. 보면 너무 많아서. 초기 하버드 대학교에서 개신교 성직자를 길러내는 종교 대학이었다. 종교 대학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베리타스, 뭐 진리 맞아요. 이런 단어가 라틴. 나왔나 봐요. 하지만 17, 18세기를 거치며 세속화되다가 19세기에 이제 상류층을 위한 종합 대학으로 변모했다. 네, 맞아요. 이것도 뭐 틀린 거 아니네요. 잘 썼네요. 라고 나와 있고 미국 대학의 역사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로 이어진다. 이게 아까 그 얘기한 그건가 봐요. 이제 졸업생들이 네, 맞아요. 나가가지고 이제 하버드 졸업생이 예일 만들고 또 네. 나가서 프린스턴 만들고 맞아요. 이렇게. 한편 신학과 무관한 계기로 첫 콜로니언 칼레지는 1755년 벤저민 프랭클린에서 프랭클린. 펜실베니아, 유펜이죠. 네, 유펜. 맞습니다. 여기서는 뭐 없어요. 잘못된 정보가 없는 거죠. 괜찮네요. 다음은 이제 캠퍼스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크기는 25만 7천 평. 부지 전체를 따지면 5,457 에이커의 크기를 소유하고 네.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제 하버드를 다니는 학생 입장이나 아니면 보스턴을 가면 이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불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그건 이제 하버드가 갖고 있는 소유의 모든 땅을 다 포함하면 그러면 이제 저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커가 엄청난 크기 아닌가요? 뭐 1,000평이 넘는 크기가 에이커로 알고 있는데 1에이커가 풋볼 운동장 크기. 그 정도를 그러니까 1에이커가 그 정도니까 실제로는 한 5,000개의 스테디움을 다 모아놔도 지금 뭐 좀 부족하겠죠. 하버드 크기가 그 정도로 크다. 전체 부지를 다 합치면. 네네네. 전체 부지를 다 합치면. 왜냐면 하버드는 farm도 갖고 있고 빌딩도 갖고 있고 토지를 보면은 그 정도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추가 정보로 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1에이커는 운동장 하나 정도의 크기 정도이다. 그래서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 메인 캠퍼스는 앞서 설명한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케임브리지 자체도 꽤나 규모 있는 중견 도시에 대도시 보스턴의 위성 도시 역할을 겸하다 보니
아이브리그 중에서는 컬럼비아 대학교와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더불어 도시 생활을 맛볼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네, 맞아요. 갔다 보셨잖아요. 이제 네네네. 하버드. 뭐 많이 도시 생활이 뭐 느껴지나요? 도시생활 느껴져요. 바로 앞에 하버 스퀘어가 있는데 네네네. 그리고 그냥 옆에 가면 그냥 여기가 하버드인지 아닌지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있긴 있어요. 왜요? 경계선이 완벽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당연히 경계선이 보이긴 하죠. 약간 NYU 같은 느낌인. 아니 NY보다는 훨씬 더 경계선이 잘 보이고 NY는 너무 어. 경계선이 없나요? 거기는 진짜 이게 뭐지라고 할 정도로 깃발 꽂아 있는 것뿐이고 빌딩에. 근데 저기는 확실히 경계선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하버드 뭐 언더그래드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막 이런 경계선은 애매해요. 이게 그냥 뭐 하는 곳이지 막 이런 분명히 하버드인 것 같긴 한데 뭐 하는 곳이지 막 이런 생각. 부지가 넓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까 맞아요. 얘기한 대로. 그리고 출입도 자유기도 하고 거의. 그래서 밑에 또 보면은 옛날 캠퍼스의 중심이자 천재 학부 1학년생의 기숙사 및 학부동이 펼쳐져 있는 하버드 야드가 주요 상권이자 교통의 요지 하버드 스퀘어를 네. 끼고 캠퍼스 중심에 위치해 있고 이곳에 유명한 존 하버드 동상 아까 얘기했죠. 누군지도 모르는 이분.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와이드너 도서관이 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이죠. 네, 가장 큰 도서관. 하버드 캠퍼스에서 유명한 또 하나의 요소는 하버드 스타디움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스타디움이다. 괜찮은데요? 이 스타디움 굉장히 유명하지 않나요? 모양도 굉장히 이렇게 U-쉐입으로 돼 있어 되게 특이해가지고. 가장 오래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스타디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최초예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버드가 최초였고. 되게 잘 지었나 보네요. 막 되게 옛날에 솔직하게 지었을 텐데. 말씀드리면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 아니 왜냐면 지금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몇백 년 지났는데도 운영이 되고 있으면 네네네. 되게 안을 잘 지어놨나 봐요. 네네네. 옛날에는 오히려 더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어떤 사업의 가치를 위해서 아니면 뭐 어떤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빌딩들을 보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막 생각하잖아요. 이걸 그쵸, 어떻게 그쵸. 이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지? 지금은 절대 그게 불가능하죠. 노동법도 걸리고 그쵸. 뭐 몇 시간 이상 뭐 일 못하지도 사람을 하고. 갈아 넣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근데 만들려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 지역의 어떤 가치고 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일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기 만들었던 사람 이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더 옛날 빌딩이 더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하버드 빌딩을 보면 와 참 잘 지었다. 약간 앤티크한 느낌 나면서 네. 그런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캠퍼스 영역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여기에서 혹시 순척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는 약간 이제 생활적인 측면이니까 갔다 와 보셨으니까 좀 뭐 맞아. 추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아이비 리그 중에 이제 컬럼비아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 더불어 그나마 도시 생활. 근데 이제 이게 좀 도시 생활을 맛볼 수 있는 건 맞는데 네네. 이게 하버드만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경계선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좀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경계선이 애매하다라는 것보다는 거기가 너무나도 이제 투어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저는 만약에 그 학생이라면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았어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학교인지 관광지인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해서 1970년도인가 그때부터 하버드가 절대 우리 캠퍼스에서 촬영을 금지했잖아요. 이게 너무 심해지고 촬영까지 하면 이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건강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걸 절대적으로 금했고 뭐 학생들은 자기네들끼리는 찍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막 뭔가를 뭐 찍는다든지 관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가 없었으면은 좀 괜찮았겠죠. 도시 생활을 맛볼 수 있는데 그곳에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학교인지 관광지인지 구분이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뭐 또 있나요 이제? 안 가보긴 했는데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네. 제가 제일 뭐 역사가 길고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이 스타디움에서는 저희 학생이 라크로스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 뭐 라크로스도 여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풋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1년 내내 돌아가는 스테디움이라고는 알고는 있어요. 1년 내내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거의 뭐 풀로 진짜 스테디움이 경기가 굉장히 많이 현재도 진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네. 물론 잘해야지 선수를 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나무 위키가 잘 쓴 것도 있고 네네. 무료로 어차피 제공하는 정보들이니까 네네네네. 그치만은 조금 얘기하면서 저도 보니까 조금 한 마이너한 그런 좀 에러가 보이긴 하네요. 사실 이 다음이 하이라이트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2부에서 이제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네네. 하버드 입시에 너무- 대해서.
너무 이 좋네요. 밑에 여기 이렇게 쓱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말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면은 10분 안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끝낼 수 있도록 네네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뭔지 프리뷰라도 좀 봐도 될까요? 프리뷰는 이제 뭐 개요랑 이제 사실 학부에 관련된 정보에 네네. 대해서 이제 좋네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어서 하버드의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나무위키처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네, 입시편인가요? 입시편으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